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난 1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2023년도 이 법무부의 5대 핵심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이 올해 상반기 내에 이민정책 이 컨트롤타워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불법 체류자 수 현재 41만 명인데요, 20만 명으로 낮추겠다. 따라서 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를 하고 있고, 아니면 또 희유성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를 좀 발휘하겠느냐 이건데요. 이 과거 선례를 볼 때 이 단속을 통한 이 불법 체류자 단속, 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자진 출국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이 합법화 조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튼 이 출입국 이민 정책의 대전환, 이런 이 표현이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올해 이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민청을 통해서 이 국내에 취업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이 재외동포의 이 취업 제한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이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학력 등 기본 능력을 갖춘 동포들에게 영주 자격 요건도 완화해 나간다, 이런 방침이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신문 27일자 국가 백년대계 위에 속도 내야 할 이민청 신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설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경제 규모가 30년 뒤에는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민청 논의가 있었지만은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다는 여론에 밀려 무산이 됐다. 관점을 180도 바꿀 때가 됐다. 지방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지역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 현장의 부족 일손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하고 있다. 방향이 맞고 피할 수 없다면 국가 백년대계는 하루라도 빨리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서울신문이 어제 27일자 국가 백년대계 위에 속도 내야 할 이민청 신설, 그 사설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민청 논의가 있었지만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다, 이런 여론에 밀려서 무산이 됐지만은 이런 관점을 이제는 180도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각 지방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서울신문이 제대로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그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심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치로 보니까 한 7,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언론에 통해 이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이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음식업, 숙박업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청년 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 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을 한다. 이 하반기에는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사회 통합 평가제를 도입한다. 네,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이 사회 통합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이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제고하기 위한 이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이 상반기까지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 고용 허가제를 보완하고 해외 기술, 국내 유학, 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을 한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 이것도 이런 과정, 이런 거를 이런 신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을 한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네, 이거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다른 선진국들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출입국 본부에 외국인 빅데이터가 있다. 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정책 사회통합평가제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자 문턱을 낮추고 우수 인재, 영주, 기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그냥 영주와 기화를 보다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 비자, 국적 정책도 유연하게 개선을 해서 해외 인력 유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숙련 인력과 첨단 산업 우수 인재는 비자 발급을 신속 간편하게 하고 영주 기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을 한다. 네, 숙련 인력 또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영주 또 기화 요거를 좀 보다 유연하게 해서 좀 더 국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종사자의 비자 심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과학, 기술, 우수, 인재, 영주, 기화, 패스트트랙을 전면 시행해 인재 유입의 통로를 확장한다. 그리고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심사 지원 인력을 20명을 증원하고 조선 분야 유학생은 실무 능력 검증도 면제할 방침이다. 숙련 기능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2.5배 확대하고 조선 분야도 별도 쿼터 400명도 신설을 한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종사자 비자 심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거는 어느 분야는 저는 취업을 못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 전자여행 허가제 K2타의 발급 수수료를 인하를 한다. 네. 이 전자여행 허가제와 관련돼서 이 문의를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 전자여행 허가제,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증 입국 대상, 이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이 홈페이지, K2타 이 홈페이지에 개인이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을 하게 돼서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죠. 현재 한국과의 사증 면제 협정 국가는 66개국, 또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는 46개국. 그래서 이 전자여행 허가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총 112개국이 대상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부 국가에만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전자여행 허가제의 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5천원,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인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전자여행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기간이 이제는 앞으로 이 3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지원하는 언어도 2개 언어에서 7개의 언어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단체 신청 가능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이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불법 체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불법 체류자 수 절반으로 감축한다. 이 41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출입국 장벽을 낮추어서 그 반작용으로 우려되는 불법 체류, 미입국 등 문제를 예방 관리 감독하는 조치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나 미입국을 사전 예방을 높이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향후 5년간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한 41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경찰과 협업을 해서 상시 단속 및 입국 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 출국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2027년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어쨌든 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그런 합법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크게 효력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어떤 조치들이 병행해서 나올지, 물론 좀 단속도 같이 병행이 해야겠지만은 이 합법화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거의 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네, 뭐,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 때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영주제도, 이 상호주의 적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주권자, 뭐, 10년마다 영주 자격, 갱신을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심사제도를 이제는 도입을 해서 영주권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영주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아마 이 부분은 영주권자가 부여되고 있는 이 지방 참정권, 뭐 한참 이 중국인들의 이 유권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해서 이 지방 참정권을 많이 행사한다, 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뭐 지방 참정권 부여, 이런 제도가 재검토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강제 추방이 제한되고 우리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주 자격 취득 이후 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방점을 찍고, 어쨌든 이 세금 납부 여부, 세금을 잘 냈는지, 또 국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제도를 하반기에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기여 활동과 건강보험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만 누리는 소위 의료 먹튀,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영주권자들도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요.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관리 감독도 강화하는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확인 시스템을 8월달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게 외국인 인적 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연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로서의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을 만들겠다. 경제 정책에 기여하는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추진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 체류자를 5년 이내 20만 명으로 감축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반기 내에 이민 정책의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인구 급감이 심각한 지방은 소멸, 공포감이 번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행안부, 지방정부 등에 흩어져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예산 중복 집행 등 문제가 많다. 법무부는 이에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상반기 중에 신설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외청으로 분리해 출입국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2023년 새해 맞이하면서 정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네, 어쨌든 법무 한동훈 장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죠. 네, 이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발표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